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배움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우리들한테 새로운 교구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선생님이 새로운 교구를 준비했어요. 소개해 줄게요. 아싸, 너무 기대돼요, 선생님. 엄청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교구인지 궁금해요. 유치원 만 5세 7살 아이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왜 아이들은 유치원의 새로운 교구에 대해 흥미로워할까요? 네, 오감을 통한 생각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체험할 때 아이들은 정신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그런 집중의 노력 후에 느끼는 성취감으로 인해 아이들은 맛있는 배움을 원하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휴대폰에 대한 집착보다는 오감으로 탐구해서 느끼는 행복감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아이는 이미지와 시각적인 일방향의 자극을 주는, 즉 상호작용이 아닌 휴대폰보다는 정신과 육체의 움직임에서 탐구할 수 있는 체험의 기쁜 맛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흥미가 달라지는 거죠. 부모님께서 자주 많은 시간을 휴대폰과 함께 하시면 당연히 아이도 휴대폰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야외나 자연에서 운동과 독서와 체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면 아이는 부모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아이의 휴대폰 중독이라는 염려는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외출 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엄마의 시선은 아이가 아닌 휴대폰에 집중하시는 모습, 또 집에서, 차 안에서 어떤 장소에서든 잠깐의 순간에도 휴대폰에 집중하시는 아빠의 모습에서 아이는 무엇을 느끼고 배우게 될까요? 그렇죠. 나도 엄마 아빠가 빠져드는 저 휴대폰을 갖고 싶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은 정말 신비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이의 두뇌 발달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며 어린이의 정신 발달, 인지 발달 연구의 선구자인 피아제와 이탈리아 출신의 교육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몬테소리는 과학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의 관찰을 통해 학설을 발표하였습니다. 피아제는 유아교육 이론에서 어린이들에게는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각각 어린이의 발달 단계를 그때그때 잘 진단하여야 하며 관찰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몬테소리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관찰하고 준비된 환경을 마련해 주어 어린이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피아제와 몬테소리는 아이들의 정신적, 지적 성장을 위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거죠. 현대에 와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두뇌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다른 기계로 두뇌 발달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외부의 자극을 받아 두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는 화학적 대응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뇌는 자라고 변합니다. 또한 화학적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죠. 자, 여기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과 양육자께서 알아야 하는 뇌 발달의 환경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1. 어른들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이 아이의 두뇌 발달에 대단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소리를 내면 거기에 반응을 해주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생아에게는 기저귀가 젖었구나. 엄마가 깨끗한 것으로 갈아줄게. 영아에게는 이게 뭔지 궁금해? 이건 신발. 엄마랑 신발 신고 밖에 나가볼까? 등의 반응이 필요하고요. 유아에게는요. 아,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다고? 여기는 감자밭이야. 감자는 뿌리 식물인데 한번 캐볼까? 초등학생일 때는요. 9월 20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영국 축구팀과 우리나라 축구팀의 경기가 있대. 이 팀은 연고지가 런던인데 런던은 영국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중심 도시인데 세계 지도에서 런던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 런던 팀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검색해보자. 와우! 이렇게 아이에게 반응을 보이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이의 뇌는 이런 대화를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거니까요. 2. 무조건 제지를 많이 하시는 것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지마. 이제 큰일 났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엄마가 해줄게. 등 소리를 지르는 것, 화를 내시는 것은 아이를 위축하게 만들고 기를 죽이는 행동이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는 조근조근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단호함을 보여주세요. 3.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유리 꽃병을 만지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은 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고 위험하지 않는 것으로 준비를 해줘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집보다 넓은 공간, 즉 실외나 공원, 공연장, 전시관 등에서 다양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또한 두뇌 발달에 바람직한 환경입니다. 4. 적당한 놀잇감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적당한 놀잇감이란 만지면서 눈과 손의 협응이 될 수 있는 것과 소리를 들으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가 노는 모습에 부모님이 흥미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느냐에 따라 두뇌 발달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단, 관여나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5. 아버지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짧은 시간을 함께 지내더라도 그 질이 중요합니다. 태어난 운명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 정답고
사랑하는 대화가 두뇌 발달의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로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다시 도전해 보는 거 어때? 두 번째 요소는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암벽 타기는 힘도 많이 들고 어려운 운동인데, 이야, 성공했구나. 대단하네. 세 번째 요소는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역시 완성했구나. 독특한 작품이 되었네. 네 번째 요소는 관심 가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와, 그 티셔츠 너에게 잘 어울린다. 등 즉각 반응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 대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흥미가 있는 환경이어야겠죠. 그리고 반복이 허용되고 탐구할 수 있고 부모님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둘째, 준비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의 키높이, 발달 수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난이도여야 합니다. 새로운 놀잇감 여러 가지를 주는 것은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은 한 가지씩만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름답고 밝은 색채의 환경으로 꾸며주는 것도 두뇌 발달에 좋은 요소가 됩니다. 넷째, 감각으로 들어온 인상을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예를 들면 반들반들하구나, 거칠구나, 뾰족하네, 폭신폭신해. 언어는 생각하고 배우고 계획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어휘가 많은 아이일수록 학습 능력도 좋고 영특합니다. 여기서 유치원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만 5세 아이가 휴대폰을 유치원에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전화 통화로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셨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어요? 이럴 때 아이에게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 휴대폰은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대화로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 이건 휴대폰이네요. 네. 그렇구나. 선생님께 왜 휴대폰을 유치원에 가지고 왔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친구들 사진 찍어 주려고요. 아, 친구들 사진 찍어 주고 싶어서 휴대폰을 유치원에 가지고 왔군요. 네. 근데 유치원에서 휴대폰으로 친구들 사진 찍어 주는 활동은 없는데 우리 하은이는 사진 찍는 활동을 하고 싶었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몰라요. 아,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집에 가서 엄마께 엄마, 놀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친구 사진 찍어줘도 돼요? 이렇게 여쭤보고 엄마께서 응, 좋아. 이렇게 허락을 하시면 사용하는 거예요. 어때요? 네. 하나,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줄 게 있는데요.
이 휴대폰은 누구 거예요? 엄마 거요. 그렇죠. 엄마 폰이죠. 엄마 휴대폰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엄마가요. 우리 하은이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휴대폰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고 싶을 때는 엄마께 허락을 받아요. 오, 우리 하은이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네요. 그래요. 다음에는 내 물건이 아니면 허락 없이는 만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아이와 해결을 한 후 어머니와도 아이와 대화 내용을 말씀드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더니 그 이후로 아이는 부모님의 휴대폰은 만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엄마와 아빠, 가정과 교육기관이 같은 방법으로 아이에게 안내를 해준다면 아이는 혼란을 느끼지 않고 행동 수정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 두뇌 발달의 제일 기본은 공감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으로 강요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말하는 것과 행동을 보시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공감해 주신 후 부드러운 언어로 바람직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이는 한 번 듣고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뇌 발달, 자제력과 절제력은 환경에 의해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므로 천천히 친절하게 반복해서 보여주시고요.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가정교육을 경험한 아이는 청소년 시기,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쁜 일들만 생각하실 거죠?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